자, 계속해서 이제 한번 3년 이하 징역하고 1학년 일반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등록 주소보다도 형벌은 정말 전과자됩니다. 큰일 납니다. 징역 받으면 자격 주소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벌금. 이게 1000만 원이면 300 안 때릴까요? 최소 막 500 때릴 겁니다. 딱 300만 원 때려서 등록 주소 절대적 결격이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1번째 결격 사유. 그러니까 그놈이 시험 문제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266페이지에 이제 형벌, 정말 여기는 형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벌,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형벌. 먼저 첫 번째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하의 그리고 이제 징역이나 벌금, 징역이라든지 벌금을 징역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만 내도 징역 대신이니까 전과자가 됩니다. 크게 문제가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무거운 줄일 건데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금쟁이가 쭉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증서를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쌍방입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다. 직접 거래 그리고 쌍방입니다. 그리고 투기를 입니다. 투기를 조장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천부당, 만부당, 부당입니다. 그다음 이제 부당 단체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아닌데 업무입니다. 부당 단체 업무. 그럼 이제 무거운 형벌을 받을 거다입니다. 자, 먼저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 그리고 부당 단체 업무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옛날에는 5개밖에 아니었는데 많이 늘어났다. 입니다. 먼저 내용은 안 바꿀 거니까요. 증서를 중개를 하거나 중개만 해도 내가 안 샀는데도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입니다.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직접거래,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 내가 살게, 내 거 사봐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쌍방을 다 모였을 때, 대리했을 때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刑입니다. 그리고 투기를 모였을 때 조장, 여기는 조장만 해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차익하고는 상관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조장하는 행위. 그리고 앞에는 탈세도 나올 겁니다. 탈세나 그리고 투기를 조장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기하셔야 됩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리고 이제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해서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꼭 부당 들어가는 거 계셔야 됩니다. 단체를 이렇게 구성하여 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예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여기도 조폭처럼 아예 그냥 여기는 담합하는 거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 업무를 방해하는 거, 개업 공유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제한, 차별, 유도, 방해, 강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포상금에서도 봤습니다.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그 밖에 이제 부정한, 꼭 거짓은 빼놓고 부정이 자꾸 나오네. 부정한 방법으로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등록 말고입니다.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빼앗아 와야 될 거고 그리고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거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11개라고 알려주니 11개 맞아요. 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유사 해서 2개 나오고 사무소가 아까 3번, 4번, 5번 나란히 사무소 글자 수대로 갑니다. 유사 2개예요. 그리고 사무소 3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유사사무소, 유사계 사무소를 정비에다가, 정비가 좀 생각나야 되고요. 팔아먹으려고 정비에다가 양도하는 것은 이렇게 양도 또 2글자 2개입니다. 그리고 금쟁이, 금쟁이 4글자네 입니다. 4개. 매매 알며 초갑한다. 이렇게 4개입니다. 금쟁이를 뭐 한다? 표시. 마지막에 이제 표시는 뭐더라? 표시광고 위반 기하셔야 됩니다. 개업도 아닌 자가 입니다.
먼저 유사는 이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렇게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여기는 아닌 자, 아닌 자가 개업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 부동산 뉴스 대표, 부동산 카페 다 유사한 명칭이다.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첫 번째가 세 개가 나올 건데 소등 이중 소속입니다. 이중으로 소속하는 거, 이중 뭐 등록, 이중으로 등록하는 거 소등 나란히 나왔잖아요. 입니다. 이중 등록도 얼마? 1년 이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육사 2기에서 봤을 겁니다. 둘 이상. 자, 둘 이상에 이놈 또 무등록하고 거짓하고 무거운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꼭 유사해 보여요. 입니다. 자, 두 개 상의 사무소를 여기도 둔 경우도 여기도 이제 얼마라고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임시 겸임에서 봤습니다. 자, 임시 중개 그리고 시설물. 자, 중개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도 여기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소 글자 다 들어가네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보 공개 위반, 정보 공개를 위반한 여기는 누굴까요? 사업자. 자, 위반했던 사업자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혼란을 초래합니다.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했을 때 얘는 1년 이하의 징역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유일하게 형사처벌 갈 거야. 사업자. 그리고 비밀 준수입니다. 동네방네 떠들어댔을 때입니다. 무슨 놈 사무실에 그렇게 비밀 많다고 비밀 준수 위반입니다. 그런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반사불벌죄. 매도매신 그런 거 전혀 없을 겁니다. 반대 의사를 표명했을 때는 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반대 의사 표명해 줄까요? 아주 교도소 그냥 100년 때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양도. 자,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역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등록증. 여기도 이제 두 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역. 그리고 자, 그 뒤에 이제 앞에 있는 문장. 자, 등록증은 성명 그리고 상호를 사용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성명이나 상호를. 그다음에 우리 자격증은 성명을 사용입니다. 자,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 문장이 더 잘 나와입니다. 자,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하게 한 경우도 얼마다 1년 이하 징역이다입니다. 빌려주는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쟁이는 매매를 어불했을 때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하다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의뢰는 뭐를 판단을 그르쳤을 때에도 여기는 1년 이하 징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저기 무거운 줄에 있는 금쟁이하고 달라 계십니다.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표시 광고 위반. 자, 위반인데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각입니다. 과태료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요놈이 답이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개업도 아니면서 오게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입니다. 중개업을 여기는 하기 위해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위에 표시 광고 내면서 표시 안 내기입니다. 자, 표시 광고 한 경우 이렇게 표시 광고 한 경우는 여기도 이제 1년 이하 징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교도소 갈 일은 절대로 정말 해서는 아예 안 되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정리만 이렇게 앞글자 따갖고 정리만 하시면 돼요. 실무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이제 큰일 날 겁니다. 잠을 못 주무실 거고 심하면 교도소 가야 되고 이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269페이지에 이제 과태료 500 그리고 100만 원
이제는 과태료까지도 속색이고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269페이지 제일 아래 계획입니다. 자, 먼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짜리 계획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각호를 위반하여 그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적입니다. 아예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광고를 하거나 계획입니다. 아니면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이렇게 이제 부당 광고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부당해서 차라리 표시 광고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100만 원입니다. 부당 꼭 이렇게 천부당 만부당 부당에 3학년도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부당 얘기 나오면 500이다. 요걸 100만 원이라고 속일 겁니다. 부당. 자, 부당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2번, 3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내용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 정보 자료 제출 안 했다. 모니터링 준수 의무에 위반했다. 계입니다. 자, 2번에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계입니다. 차로 내려니까 안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광고 내리니까 안 낸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이나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2번, 3번에서는 정보에다가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하여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이요. 100만 원 없어. 기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대형 축하 선물 알려줄 거예요. 이 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거리정보 사업자입니다. 운영 규정의 승인이나 운명할 때도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 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 규정의 내용을 위반해서 운영을 했을 때 그럼 기업들이 얼마나 혼란을 초래하겠냐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바로 여기 사업자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많이 당할 수 있겠네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을 때입니다. 250, 250, 500입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확인 설명서는 업무정지, 확인 설명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걸 또 100이라고 속인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연수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을 때 다음 중에서 100만 원이 아닌 것은 요 놈이 정답이었대요. 500입니다. 아까 요쯤에서 써봤는데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자료 제출, 업무 보고 자료 제출, 감독 명령에 위반했던 협회하고 사업자. 입니다. 자,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아까 우리 봤네요. 그거 업무정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을 했다. 누구?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좀 이따가 협회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볼까요? 공제사업의 운영실적 아까 3개월 썼습니다. 짧다고 난리 플러스 2개월에서 3개월로 늦어졌다. 공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협회 시정명령 개선명령 모두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다음 이제 열 번째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협회. 그다음 11번째 감독명령을 위반했다. 위하고 똑같아요. 내용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의 불응. 자료 제출하려니까 거짓으로 내고입니다. 여기는 누구? 협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1개. 그리고 100만 원짜리까지 한번 보실까요? 100만 원짜리는 그대로 있는데 500짜리만 왕창 늘어났습니다. 계십니다. 부당도 나오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나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00만 원이냐 과태료 보실까요? 그냥 반면 보이게는 그대로네요. 먼저 첫 번째 1번 등록증 등을 개시하지 않았을 때 거기 개 보이게 할 때 개입니다. 그다음에 명 반명할 때 그 명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그 명에다 동그라미 주시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 얘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때릴 수가 있습니다. 별표 50이다. 좀 세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세 번째 자,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 여기는 위반 표시 광고 위반인데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 그냥 안 하면 100만 원입니다. 아까 거기 부당 광고였습니다. 부당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반면 보이게 할 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휴업 별표 20만 원 제일 싸다 휴업 폐업 신고하지 않았을 때 변경 재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연호만 별표 20
안 틀리고 한 2번 나왔다. 그 다음에 6번째 볼까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우리 실무감 이런 거 설명을 안 합니다. 보장되는 금액, 보장기간, 보장되는 금액 등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기관의 소재지. 그리고 보증, 여기서는 형태 같은 것들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공제 가입했습니다. 1억을 가입했습니다. 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거나 또 끝났는데 공제증서 같은 거 안 좋네 게입니다. 관계증서 사본이라든지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하여튼 여기는 설명 안 했다 게을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증 설정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반명할 때 이제 반납입니다. 자격증 좀 이따 또 등록증 나오겠다. 맞아요. 8번에 나왔잖아요. 등록증 게입니다. 반명할 때 첫 번째 반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용어를 썼을 때 명칭을 썼을 때 이걸 정말 유사명칭으로 1년 이하 징역을 때려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와서 이제 과태료 보실까요? 자, 세 번째 여기는 과태료인데 형벌 중에서 이제 여기는 과태료인데 보셔야 될 게 이제 먼저 첫 번째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는다. 요즘 좀 뭐 과태료도 한 문제 자꾸 내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공시법이 많이 발목 잡는데요. 공시 그리고 확인을 입니다. 확인 설명할 때 그 확인입니다. 그리고 정말 운명시해야 되고요. 공시 확인을 운명시 하시면 합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럼 이제 또 부당 연수입니다. 부당한 연수를 좀 개선을 좀 해서 이제 부당 연수 개선합시다. 자, 개선 그리고 자, 그런 정보, 개선 정보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조금 그래도 정리가 됩니다. 이는 500이 너무 들어가고 여기도 상당히 길어져 버렸습니다. 먼저 공시하지 아니한 자 실적 공시입니다. 운용. 공제사업을 어떻게 운용했냐, 운영 실적을 그리고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않았을 때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가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먼저 자 250 설명만 안 했다입니다. 설명만 안 했다. 요거 250. 그리고 뭐만 안 했다. 근거 서면 제시만 안 했다입니다. 하나씩만 안 했다. 별표 250개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예 그냥 설명도 않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설명도 않고 그다음에 제시도 않고입니다. 이건 하나씩만 안 했을 때입니다. 하나씩만. 네, 여기는 제시도 동시에 안 했다. 별표 500 다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400이었다. 지금은 250으로 좀 깎아줬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운영 규정계입니다. 자, 운영 규정에 그리고 승인을 얻지 않거나 운영 규정과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운영했을 때 그거 뭐 사업자 하다 운영 사업자는 팔자가 500이다입니다. 명령 위반입니다. 뭐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요. 자, 업무 보고 그리고 자료 제출하려니까 안 하고 그리고 슬슬 피해 다니고 기피하고 그입니다. 시정명령입니다. 자, 시정명령 위반입니다. 시정명령에 위반했을 때입니다. 개선명령 시변령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위반. 근데 누굴까요? 협회입니다. 협회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협회는 제재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부당한 바로 이제 표시 광고입니다. 이게 부당해서 그냥 광고 위반이면 표시 광고 위반이면 100인데 게입니다. 자, 표시 그리고 광고입니다. 아예 거짓으로 광고를 하거나 허위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막 여기는 광고를 하거나 게입니다. 거짓을 해치는 거게입니다. 우리 개업공사 얘기합니다. 연수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이수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개성명령 위반했을 때입니다. 자, 개성명령에 위반한 근데 누굴까요? 협회입니다. 자, 위반한 여기도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아까 2번, 3번에 있었어도 그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해서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제공자 무슨 모니터링 얘기 나오고 자료 내리니까 안 내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안 하고 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그냥 500이다. 뭐 내용은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에 그리고 과태료. 여기는 그냥 반명 보이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명만 이렇게 반명 그리고 보이게 자, 보이게 이제 뭐해라 휴업해라. 자, 반명 보이게 휴업 표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업 표시. 자, 먼저 첫 번째 반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반납하지 않았는데 뭐요?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자, 여기 이제 아직은 뭐 별표는 안 내봤는데 등록증은 별표 50 그리고 자격증은 별표 30 뭐 항상 여기는 똑같았는데 여기는 안 그러기입니다. 등록증 계속 걸어놓고 영업하려고 그러니까 별표 50이다. 그입니다. 그리고 명칭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성명 등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보증 관련 사항들입니다. 아까 손해배상 관련들 사항들입니다. 보증 관련 사항을 뭐 하지 않았을 때 설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설명해라. 입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여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전 신고 열흘 만에 하지 않았을 때, 개시하지 않았을 때, 개시도 자꾸 물어봅니다. 등록증, 자격증,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는 열표,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실무교수료 확인증, 사업자 등록증 아니요. 또 나왔어. 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고 위반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그 다음에 등록번호라든지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차라리 그냥 안 하면 100만 원입니다. 해도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여기는 적극적이니까 500이야. 하여서 무슨 부당 얘기만 나오면 아주 세적입니다. 저기 3학년, 여기는 100이 아니라 500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과태료까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정말 아주 그냥 기운이 다 빠지시긴 할 건데 요거 이제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기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 이제 과태료 부과권자들 자꾸 나와요. 누가 때리는지 우리 알고든 맞읍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한점 과태료 부과권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협회 그리고 거리정보 사업자 누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하여튼 죄다 그냥 국장이 지도감독권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등록증 그러면 안 됩니다. 반납하지 않았을 때 시도지사가 준 거니까 시도지사 500짜리, 100짜리.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뭐 이전 신고, 휴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 개시 등을 안 했을 때 이런 거는 모두 다 시장, 군수, 구청장. 과태료 부과권자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찾아봐라.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별표도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별표가 쭉 나오는데 나 먼저 부당 이러니까 500이다. 안 깎아준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정당한 사유 없고 그러니까 이제 따르지 않았을 때 계속 500짜리 얻어맞고 그 다음에 운영규정은 400, 거의 대부분이 다 400입니다. 실적 공시할 때 3개월이니까 300만 원 하나 있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 설명에서 이제 마법 보실까요? 마법 확인 설명에서 하나만 안 했다 250. 꼭 내볼 만합니다. 그리고 근거 서면만 제시 안 했다 250. 근데 동시에 다 안 했다 그냥 250 보태봐 500이야. 둘 다 안 했으니까. 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연수교육이 나왔네요. 20, 30, 50, 100입니다. 1개월 이내면 1개월 이내 그래도 받으면 20. 3 3개월 이내면 30개입니다. 그리고 더블 6개월 이내에 연수교육 이수하면은 50. 그리고 6개월 초과해서 받으면 100만 원 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안 받으면 500 날아올 거고 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쪽에서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사업자하고 협회하고 둘 감독명령 위반한 둘 200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 공시는 3개월 만에 하니까 300 이내라고 274 조금만 생각하면 뭐 200, 300 안 어려워 기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너만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개선명령 최다 400입니다. 시정명령도 400입니다. 하다 모르겠으면 400 그래도 맞습니다. 두 사람 여기도 이제 거짓으로 보고 등을 감독명령 위반한 협회하고 사업자 둘이니까 200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타번 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등록증 개시
여기 이제 계시니까 30입니다. 죄다 우리 100만 원에서는 20, 30, 50 있는데 대부분 다 30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 아니다, 20 아니다, 별표 50이 가장 큰데 별표 50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 광고. 근데 이 표시 광고에도 명칭이 들어갑니다. 명칭을 표시 광고하고 명칭, 성명 등. 이것도 얼굴이나 다름없으니까 별표 50이다. 30 아니다. 20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신고 뭐 하다 대부분 다 별표 30만 원이 거의 대부분 여기입니다. 그리고 휴업. 안 틀리고 나왔다는 휴업은 별표 20만 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30. 그리고 자, 자격증, 등록증 자격증 다 어려웠습니다. 자격증은 30이고 등록증은 50이고 뭐번 나왔냐? 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명칭 무슨 명칭 얘기만 나오면 부칙. 여기도 별표 얼마요? 50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4페이지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해서 형벌 받는 사람 찾아봐라. 저기 5번. 아까 얘기했던 1학년 일반이었다는 거 바로 이제 그놈이 바로 정답이었다는 거 5번 거기 있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벌 규정은 나란히 벌한다. 우리 앞쪽에서 봤을 건데요. 서석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임원사원이 바로 48조나 그리고 49조 아까 48조 3학년 3반 49조 1학년 1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됐을 때 동제 규정에 해당되는 규정에 뭐라고요? 동일한 벌금형은 아닌데 거기에 벌금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둘을 나란히 벌한다? 그러니까 양벌이다. 쌍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양벌 규정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 이제 동일한 정말 법정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은 동일한 벌금형 그것도 15일 때 나왔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당되는 벌금은 그때그때 달라요. 기억을 꼭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오른쪽에 뭐 참고 그런 거 간단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에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들이 쭉 한번 나오면서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는 나왔다. 여러 가지가 좀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3번이 됐을 건데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 저기 저 앞쪽하고 아예 그냥 넓게 좀 관련해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내봤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5번 같은 게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자격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아니고 여기는 국토교통부 령입니다. 근데 외워도 그러면 안 되고 입니다. 그냥 거기 있어 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국토교통부 령. 더 세세하게 정하려고 그랬나 봐입니다. 근데 또 과태료는 또 안 그럽니다. 과태료는 또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정말 가장 심했던 것 같은데 5번은 틀렸네, 바꿨네 서로 오게입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참고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 뒤에 쪽에 OX만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법령 좀 까탈스러운 거 이제 다 끝나가네요. 벌써 한 28개 정도 나오는데 다 끝나가네요. 그러니까 뒤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빼면은 실무는 내용이 많아 보여도 많이 안 나와. 그입니다. 자, 먼저 1번, 2번 말고 이제 3번 말고 4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로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반, 그냥 표시 광고를 위반. 개업공사 아닌 자가 거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정말 꼭 1학년 위반 같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한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기는 1학년은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로서입니다. 여기 표시 광고입니다. 아닌 자로서 그리고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표시 광고 한 자가 1학년이지 개업공인자가 아예 표시 광고를 위반했다. 그건 자기 100만 원짜리 있다입니다. 게을러 갖고 이렇게 봤습니다. 형벌 전혀 안 맞고요. 그리고 저 5번에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전 법인의 임원사원이 중개업에 관하여 행정질서벌 48조 3학년 3반 49조 1학년 1반 질서벌과 관련 없다는 겁니다. 과태료인데 사장님한테 뭐 징역을 때리겠습니까? 벌금을 때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과태료니까 과태료를 때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입니다. 정말 너무 엉뚱하다 입니다. 저기 과태료에 처한다? 어이없다 입니다.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됐을 때 우리 개업한테 벌금을 과한다.
그래서 나라인 벌한다, 양벌이다. 벌금으로 벌한다. 이런 볼 것 같습니다. 개업한 때입니다. 징역 없고, 그 다음에 6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서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라고요? 아니요. 근데 업무정지였다가 500만 원, 차라리 100만 원 그러면 헷갈렸을 건데 500만 원 약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250, 250 그리고 500.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해볼까요? 연수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아니쪽입니다. 500입니다. 별표도 20, 30, 50, 100인데 그 100도 이제 받으니까 그렇지 안 받아봐 500 날아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번도 저렇게 꼭 금액을 속일 겁니다. 7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50조의 양벌 규정으로 처벌. 그러면 종업원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서 우리 개업이 종업원 때문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도 해당될까요? 결격 사유로 등록 주소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문장 해석이 어렵습니다. 50조의 양벌 규정도 처벌받는 개업권사에 포함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거긴 등록 주소 안 해. 그냥 벌금만 내면 돼.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저기에 포함된다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요. 문장 해석도 좀 어려우니까요. 10번은 아직 안 내봤는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아주 그냥 277페이지까지 쭉 왔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상당히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또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많이 오셨는데 일단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앞쪽에서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딱 여기까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거의 60점, 70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뒤에는 그냥 모르면 한 줄을 그냥 쫙 찍어도 몇 개는 맞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앞쪽 법쪽 상당히 우리 출제 비중이 많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부동산 거래신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실무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